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아마 반대 매매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잔고율은 사실 이제 내일 돼봐야 나오겠지만 점점점 빠지고 있는 추세였고, 아마도 0.0%대가 신용융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한 0.3%이 정도였다가 지금 신용융자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1%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반대 매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신용융자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은 단순히 어떤 거래량과 이평선 관점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어버렸고요. 일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지금 2월 24일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봉의 길이도 길고, 그리고 거래량도 이때와 마찬가지와 수준입니다. 2월 15일 15일에도 10%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결국에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계단식 하락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지금 제가 아마 이 시점에서 아마 버티지 말고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된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봉이 짧으면서 이렇게 급락 이후에 버티면은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올라가야 된다, 버티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버티지 못했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 볼린저 밴드 주봉 기준으로 하단의 밴드들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해서 또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과거에 HMM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때 급락이 나오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단계 내려가서 또 횡보를 하고 또 한 단계 내려가서 횡보를 했다가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주고 여기서 버텨나오지 못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더 높은 레벨에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의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요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버틴다고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버티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또 모멘텀이 없다. 왜냐면은 어제 이제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스텔스 오미크론이 조금 유럽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징은 현재 확인되는 특징은 현재의 진단 검사로는 진단 그 확인율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전파율은 오미크론과 비슷하다, 치명률은 확인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어제 미국 장 초반에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상당히 모더나는 16% 이상, 그 다음에 노바백스는 한 10% 정도의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종가는 노바백스는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아무래도 노바백스가 FDA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큰 하락을 가져왔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인데도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별도의 뉴스들은 없습니다. 근데 개발 포기하고 전략 선회한다, 요거 이제 제넥신이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바이로직스나 지금 유바이로직스가 가능하다? 사실은 유발로직스 제 내용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월 이내에 무조건 승인한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유바이로직스는 3상을 신청한 상태고요.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3상의 어떤 그 투약을 완료하고 지금 분석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백신주로 묶어서 좀 하락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 오늘 공매도가 오늘 친 사람들은 좀 이득을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20% 30%씩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어떤 그런 투심 악화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연기금이 이제 만주를 던졌고 외국인도 16만 주, 그 다음에 모든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매수를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사줬습니다. 네. 그리고 대차장고는 좀 줄고 있는데요. 이틀은 늘었다 다시 줄고 있는데 요 모습이 HMM과 좀 유사합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대차장고는 줄고, 그 다음에 공매도는 이제 좀 덜 나와야 되는데 요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매매 동향도 좋지 않고요. 근데 요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거래량이 실린 좀 하락이라 추가 하락이 좀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신저가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 최저가가 11만 1,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13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12만 원 중반대까지는 일시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 62% 빠졌지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모회사인 SK케미칼은 고점 대비 거의 65% 빠졌습니다. 네, 물론 이 회사 두 회사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62%의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은 하락을 해서 고점 대비 30, 고점 대비 43%, 사실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되는 기업이 고점 대비 43% 하락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셀트리온도 최근까지만 해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이 있었고 최근에 좀 반등을 했지만 그다음에 그 최창원 그 부회장의 가장 모기업인 SK 디스커버리도 마이너스 58% 정도의 하락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백신, 그러니까 뭐 스카이셀플루 4가 같은 그런 백신 회사였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겠지만 코로나 관련 백신주였기 때문에 급락을 가져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버틸 수 있는 그런 관점은 이 회사가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내놓는 거에 가시화가 되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화가 됐을 때 풍토병으로 됐을 때의 준비를 어쨌든 하고 있다. 왜냐면은 GBP510이 승인이 나야 콤보백신 임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mRNA 신기술이나 공장 증설을 완료해서 추가적인 뭐 폐렴구균 백신이라던가 추가적인 백신 파이프라인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제가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분석했을 때 사실은 한 프리미엄 감안해도 한 11에서 12 정도, 그 정도만 되면은 이 당시에 적당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그때 판단했던 근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생산 용량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용량을 그냥 단순히 수치화했고요.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그 생산하는 쪽 방향성과 삼바나 뭐 다른 회사들의 그 셀트리온이나 항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가격대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 때가 가장 급락이 나오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주주분들 좀 당황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손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추매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계좌에 만들어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